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번 달 본문이 제목이 뭡니까? 대기업, 흉압, 복압. 음, 수행, 수행자가 그 무슨 대기업이 어떻고, 복압이 어떻고, 산소가 어쩌고, 뭐 필요하겠냐 싶으지만, 제가 보건대 나의 깨달음상, 대기업 모르고, 복압 모르고, 흉압 모르면 늪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단전호흡이니, 무슨 복식호흡이니, 배꼽호흡이니, 성문호흡이니 하고 호흡 붙들고 단전을 열었니, 뭐 백회를 열었니, 운동맥을 열었니, 깨달았니 해보지만 깨달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터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인간 생명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수행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이 발전돼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오는데 그 많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기권 밖을 벗어납니다. 그러고는 무중력 상태에서 둥실둥실 자신의 몸들이 떠다니는 것을 화면으로는 지켜봤습니다. 어째서 같은 우주권 안에 사는데 우리 지구와 지구 밖에, 즉 대기권 밖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대기권을 벗어나면 여러분들도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중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껏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앞세워서 물질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개발해보지만 아직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확연히 밝혀놓지 못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력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상처를 입고 어떤 고통으로 살아간지조차도 과학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중력에 대해서 깊이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몸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이란 절대 과학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과학과 함께 깨달음은 함께합니다. 하여 불교는 깨달음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문을 합니다. 수행자는 왜 대기업을 알아야 하고, 왜 복압을 알아야 하며, 왜 흉업을 알아야 합니까?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몸과 압력, 대기 압력과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압력을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 절대 깨달음 없습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달음을 논해보지만 깨달은 자는 이 압력을 모두 다 체득을 하고 우주와 자신과의 인간의 몸과의 상호관계를 낱낱이 밝게 깨달아 압니다. 압력이 수행자한테 있어서 어찌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압력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기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와의 뛸래야 뛸 수 없는 생명관계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아직 산소에 대해서는 다 아시면서 압력에 대해서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인간의 몸이 이 중력의 힘에 의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일찍이 2600년 전에 대성인이셨던 시타르타는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딱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나올라야 제자들아, 마음을 정립하고 의식이 움직이면은 집중할 수 없으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세를 곧추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을 알아차려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아, 아들들아, 깨달음을 향해 가고 사는 수행자는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깨달음은 영원히 없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수행 지침입니다. 그런데 26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의 경전 속에 석가모니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까? 이제서야 초기 경전을 붙들고 앉아서 호흡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란 무엇입니까? 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면 호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했을까요? 호흡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를 세포한테 공급해줘야만이 세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호흡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집니까? 일찍이 석가모니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지만 오직 호흡을 통해서만 산소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를 하셨는데 과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산소가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호흡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2600년이 흐른 오늘날 저는 산소를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호흡은 바로 산소였습니다. 산소는 인간 생명과 모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산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대기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공기 중에 약 21% 정도가 산소입니다. 이 산소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세포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호스 꽂아가지고 산소를 집어냈습니까? 어떤 원리로 산소가 들어갔다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까? 바로 그것이 중력이요. 그것이 압력입니다. 압력을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산소를 인간의 나의 몸속으로 집어넣고 이산화탄소 된 것을 바깥으로 내뿜고 그덕그덕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없이는 잠시도 우리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대기권 밖에 벗어나면 인간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바로 대기권에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인간의 몸속에는 대기권에 압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산소를 몸속으로 유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그 압력의 위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압력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일찍 병들고 병의 근원주가 압력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압력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있지만 압력 때문에 우리 몸이 함몰되어 가는데도 인간들은 아직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 이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직접 나의 몸으로 체득을 하였기에 깨달았기에 이것을 제자들한테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단전호흡이야 호흡 얘기를 해보지만 아직 압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겠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은 그 압력 얘기를 중증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태어났을 때 몸집은 어떤 형태로 유지하면서 태어났을까요? 둥글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납작하게 태어났을까요? 어린애 사진 한번 볼까요? 어린애 사진을 한번 띄워봐 줄래요? 어린아이의 사진.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자궁밖에 태어나왔을 때 이렇게 납작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몸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둥글게 태어났죠. 하나같이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자궁 밖으로 태어날 때 이런 몸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납작해져 버렸죠. 이렇게 몸이 납작해지는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 무섭죠? 그 중력이 물려서 이렇게 드물던 인체가 이렇게 납작해진다. 자, 여기서 예, 이렇게 둥그럴 때와 납작해졌을 때 우리 갈비뼈는 어떤 방법으로 변형되어 갈까? 둥글 때 갈비뼈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납작해졌을 때 갈비뼈는 어떤 형태로 바뀔까? 자, 그렇다면 어른의 때는 아직 여러분 기억을 못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갈비뼈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지 아니면 동그랗게 똑바로 서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쳐져 있는지 아니면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기의 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같이 이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 맞나요? 내려가 있지.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을까?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든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어. 동그랗게. 이렇게 있던 갈비뼈가 몸이 납작해지면서 갈비뼈는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어떤 원리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중력의 위력입니다. 몸이 납작했을 때 들어오는 산소의 양하고 어린아이처럼 둥근 상태에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산소의 양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다시 말하면 몸을 둥근 상태에서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게 산소가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찌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산소가 많이 들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이거죠. 결국 이렇게 태어났던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만들기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당장 이렇게 딱 갑자기 찌그러졌을까? 아니면 슬슬 세월이 가면서 찌그러들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자신도 모른 채 우리의 인체는 둥근 몸에서 서서히 몸집이 납작하게 돼갔던 거예요. 또는 사람에 따라서 짧은 세월 동안에 납작해진 사람이 있고 오랜 세월 서서히 함몰돼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중력의 위력은 똑같은데 몸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서 함몰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여 인간의 수명이 각각 다른 이유는 드물던 몸이 납작하게 만드는 과정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이 우주 대기권에 함유되어 있는 포화되어 있는 산소의 용도는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산소 빨아당기는 원리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산소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몸통이 납작하냐 둥그냐에 따라서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게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 인간의 수명은 각각 다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똑같이 몸이 둥근 채 또 똑같이 이렇게 납작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쌍둥이라도 몸이 납작한 둥글게 유지한 쌍둥이가 있고 얼마 안 가서 납작해져 버리는 쌍둥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체는 중력과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물의 관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납작해져 버린 이 몸뚱아리를 수행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납작해졌다면 이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깨달아 보겠다고 수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몸 가지고 굳어버린 이 갈비뼈 가지고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버린 이 갈비뼈를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둥글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뭐 단전호흡이니 뭐니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의 몸대로 돌려놓을 자신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원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어린아이 몸? 이런 몸집으로 둥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디부터 몸이 납작해지기 시작했을까? 이 흉부가 이게 둥글던 몸이 납작해질 때 어느 부위부터 납작해졌을까? 흉부 먼저 납작해졌을까요? 아니면 복부부터 납작해졌을까? 이 흉부에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이 흉부보다 복부가 먼저 뭉쳐서 잡아당기는데도 여러분이 복부가 불룩하다고 해서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이 굳은 것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복부 속에는 흉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이후에 흉부가 함몰되는 거예요. 하여 흉부를 둥글게 만들기 앞서 아래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고래심줄 같은 이것부터 먼저 놔줘야 그 다음 흉부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전호흡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부에 흉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잡아당기는 고래심줄 같은 저 아래 서해부, 복직근 또는 기립근 이 뭉쳐있는 이런 것들이 느슨해서 나와주니까 호흡이 좀 편안하게 쑥 들어왔겠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단전호흡 했다, 단전 열었다 하시겠지만 진정한 수행은 복직근 풀어주고 배꼽 주머니 풀어지고 서해부가 풀어지고 기립근이 나아지고 갈비 끝나는 바로 지점이 함몰됐던 것이 다 펴진 다음부터 수행은 진짜 수행이 시작입니다. 이때 비로소 납작해졌던 흉부가 슬슬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가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법문 중에 압력에 대해서 위력을 체득합니다. 어떤 호흡이 인간한테서 가장 좋은 호흡인가를 그때쯤 가서 체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완벽한 호흡이 될까? 그 과정에서 압력은 어떻게 변화가 올까? 완벽한 호흡을 만들려면 복부와
흉부와 대기압과 압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내가 그린 요 부위가 행경막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요쯤 있겠다. 요쯤. 이렇게. 흉악. 여기가 복압. 대기압. 요거 좀 지우면 안 될까? 됐다. 자, 보세요. 요렇게 동그랗게 태어났던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지금 갈비뼈가 어느 쪽으로 쳐졌어요? 아래쪽으로 다 쳐졌지. 그러면 몸집이 납작해졌지. 이 둥근 아이의 몸이 요렇게 납작해져 버렸어. 납작해지면서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쭉 쳐졌어. 여러분들 똑같아. 정도의 차이일 뿐.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볼까요? 대기압이 코로 들어가서 흉부를 거쳐서 공기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요까지만 들어가지. 행경막까지. 이 복부 쪽으로는 공기가 안 들어갔지, 당연히. 왜? 여기 있던 산소는 코로 통해서 요 행경막인데까지만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싹 밀어버리는데 이 무엇이 미는 걸까요? 들숨을 하면 아랫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복식호흡 하시는 여러분들, 예? 숨을 들이키면 배가 볼록 나오잖아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복식호흡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 뭐 있어요? 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여기가 불룩하게 불러와. 공기가 들어와서 불룩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아랫배 여기 이쪽 부위를 불룩하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공기가 들어오니까 폐가 행경막을 밀어가지고 이 밑에 여기 있던 여기가 뭐 들어있어? 여기가 위장, 여기는 간. 행경막이 위장을 밀어가지고 미니까 위장 밑에 있던 소장, 내장, 결장, 직장들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직접 미는 것이 아니라 공기는 폐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런데 폐가 들숨을 하니까 폐가 이렇게 커졌어. 폐는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클까요? 바깥에 있는 이 압력이 대략 760입니다. 760 mmHg야. 이것도 안 나온다. 760이라는 이 대기압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니까 폐가 부풀러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행경막을 아래쪽으로 밀는 거예요. 밀어서 마치 복부가 공기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복부에 불룩하게 나오는 것은 이 공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가 폐를 통해서 폐가 커지니까 아래쪽에 행경막을 밀어서 배가 불룩 나온 거예요. 이거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근데 결국 인간의 호흡이 무엇을 이용해서 돌아가고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압력이 이용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760이라는 압력이 폐로 들어오려면 폐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760보다 낮아야 되지. 그럼 750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시다. 750을 만들려면 이 흉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흉부를 760의 압력이 우리 폐수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이 흉부 속에 있는 압력을 760보다 낮게 하려면 어떤 물리적 작용을 해야 돼요? 벌리는 거지. 그 누가 벌려요? 대기압이 벌려줍니까? 그러니까 대기압이 벌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것을 벌려야 되죠. 이걸 공간을 넓히면 압력은 어찌 된다? 그러니까 요만한 병 속에 들어있던 압력이 100이라면 이 공간을 키웠을 때 압력은 50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폐의 압력을 낮추려고 하니까 공기 압력을 폐를 낮추려고 하니까 이 흉부를 확장시켜야 되지. 이 확장시키는 것을 뭘로 합니까? 이 안에 기계가 안 달렸네. 흉부에 기계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이 흉부를 벌리는 작용을 하죠. 이거 언제 배웠어? 여러분들이 이걸 흉부를 벌려야만이 여기 있는 공기가 밀려 들어온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 배운 건데? 아니, 복식 호흡 한다는 여러분 한번 말해봐라 보자. 이게 자연이잖아. 이게 자연이야. 자궁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을 안 해도 됐죠. 그죠? 왜? 이 배꼽을 통해서 산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바깥에 딱 나올 때는 이제 피를 공급 못 받으니까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산소를 빨아당기려면 당연히 이 속에 있는 압력을 바깥보다 대기압보다 낮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 작용을 누구한테도 안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 한 거야, 그거. 여러분 스스로 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지. 여러분이 기억 못 하고 했다고 해서 이 세포가 기억 못 할까요? 네? 인체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거짓 나는 참나는 알고 있는데 거짓 나는 그걸 기억 못해.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참나예요. 그러면 이 참나의 기능이 언제 발동을 할까? 호흡 근육이 손실되어 들어가서 산소를 빨아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허물어들기 시작하면 인체는 그 주인이라는 작자는 자기 몸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참나는 산소 부족증이 위기 상황이 딱 몰고 가면 그 참나는 두려움을 느껴요, 인체는. 그게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현상은 우리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엄마 바깥에 태어나서 첫 산소 마시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위기, 죽음의 두려움을 얘는 기억하고 있어. 거짓 여러분들은 기억 못해요. 하여
살아가면서 세포들이 산소가 없어 죽을 위기에 딱 다다르면, 이거 죽겠다 싶으면 그때 인체는 불연 증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러기에 그 상황까지 몰고 가면 인체는 산소를 확보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세포가 의식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뭘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기는 이유가 세포들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게. 세포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산소였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어떤 물질을 얻으면서 호르몬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돼가지고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마치 그 물질이 자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판단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마음이잖아. 근데 무엇을 얻었을 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이 그쪽으로 섭이 들었기 때문에. 물질을 갖지 않고도 풍족한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풍족한 산소가 세포는 그렇게 좋아라 해. 그것을 회복한 자가 본성을 회복한 자예요.